낙찰을 1억 7,300 정도에 받았고 매도를 얼마에 했죠? 했어요. 원래 그것도 좀 깎아준 거야. 네, 그쵸? 그렇죠. 시원하게 한 500 깎아줬어. 맞아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총 들어갔던 돈이 그때 소유권 이전비, 그 다음에 수리한 거, 대출도 되게 잘 나왔죠. 90% 나왔습니다. 대출도 90% 나왔고, 총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한 2천? 잔금하고, 그 다음에 수리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비용도 다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억 7,300에서 게 팔았으니까 이것저것 빼고 얼마 남았어요? 1,50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1,500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네, 수익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서울 도봉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멤버가 최근에 낙찰받은 물건이 있어서 지난번에 명도가 끝나서 이제 내부를 한번 보려고 왔어요. 두 번째 낙찰이에요, 두 번째. 하나 처음에 받은 거는 이제 매도가 됐고 한 2달 만에 바로 이제 두 번째 물건 낙찰 받아서 오늘 이제 내부 보고 내용들 좀 얘기하고 부동산도 좀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산책로인가 봐요? 맞아요. 새소리 들리는데? 그러니까 산이 근처에 있죠. 산책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적하고 되게, 예. 좋습니다. 처음에 이거 임장 왔었을 때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맞아요. 실거주하기도 되게 좋고 이게 3룸이잖아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 신혼 부부든 아니면 세 식구 사는 가구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내부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네. 1대1 멤버분이 두 번째 낙찰을 받은 물건에 왔어요. 저도 오늘 내부를 처음 봤는데 너무 괜찮아. 이게 몇 년식이죠? 2017년식이요. 이제 한 8년 정도 된 빌라인데 3룸 빌라예요. 이게 전용 몇 평이에요? 14평? 전용 14평 정도? 네. 직접 다 청소했다면서요? 제 손길이 구석구석 묻어 있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 이주 청소를 좀 맡기는데 직접 청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원래 첫 번째 물건도 네. 엄청 지저분한데 제가 직접 했거든요. 한 번 고생해보니까 음. 그 뒤로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물건 얘기 나온 김에 처음에 낙찰받은 게 작년이잖아요. 맞아요. 작년 여름으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그 첫 번째 물건이 구로구에 있었죠. 네. 그것도 빌라였어요. 20년 넘은 빌라. 그쵸. 근데 처음에 빌라 되게 겁내했어. 맞아요. 이거 안 팔릴 것 같다고. 네. 아니 저는 20년이 넘은 빌라지만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주차도 괜찮고 위치도 역하고 너무 가까워서 개봉역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빌라였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잘 조사해서 입찰하자 그러는데 덜컥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 빌라가 이제 첫 번째 빌라였고 이게 두 번째 빌라인데 얘도 서울에 있는 빌라예요. 보면 다 서울에 있는 것만 하고 계신 것 같아. 서울은 그래도 수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서울 빌라만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시는 데가 서울이니까 맞아요. 너무 또 멀리 임장을 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래서 틈틈이 내가 임장을 하기 편하려면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서울에 있는 물건들을 좀 우리가 보자라고 해서 두 번째 물건도 서울에 있는 걸로 낙찰 받았는데 10년이 안 된 빌라에서 너무 괜찮아. 처음에 낙찰 받았던 구로구에 있는 그 빌라 24년차 빌라를 소유권 이전하고 2달도 안 돼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계약이 됐다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되게 빨리 됐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낙찰이 1억 7천 한 300 정도에 낙찰 받으셨어요. 네. 2등하고 한 800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년이 넘은 빌라다 보니까 내부가 수리할 것도 좀 있었잖아요. 도배도 다시 하고 조명도 시공 전체 다 다시 하고 네. 베란다 탄성 시공으로 하는 것도 새로 다 했거든요. 꽤 들긴 했어요. 수리비가. 다 해서 수리비가 한 500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갔고 다행히 그래도 너무 내부가 막 수리할 게 없어서 누수도 당연히 없었고 누수 없었어요. 아마 신축 빌라처럼 올 수리했으면 많이 들었겠지만 네. 그렇게 안 하고 그 연식에서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너무 다 수리할 필요 없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낙찰받았던 옆집이 수리를 되게 좀 깔끔하게 해놨어. 그거를 보니까 그거대로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화이트로 싹 옆에 호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비싸게 내놔야 돼.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좀 금액을 낮춰서 내놓자. 이렇게 해서 그때 매도를 했는데 낙찰을 1억 7,300 정도에 받았고 매도를 얼마에 했죠? 2억 500에 했어요. 2억 500에 했죠. 원래 그것도 좀 깎아준 거야. 네, 그쵸? 그렇죠. 시원하게 한 500 깎아줬어. 맞아요.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총 들어갔던 돈이 그때 소유권 이전비, 그 다음에 수리한 거, 대출도 되게 잘 나왔죠. 90% 나왔습니다. 대출도 90% 나왔고, 총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한 2천? 잔금하고, 그 다음에 수리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비용도 다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억 7,300에서 2억 500에 팔았으니까 이것저것 빼고 얼마 남았어요? 1,50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1,500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아우, 해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네, 수익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2천 들어가서 2달 만에 1,500을 벌었다. 한 달에 750만 원씩 번 거예요. 그렇죠. 네, 월급 그렇게 못 받잖아요. 앞으로 잘 받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잘 끝내놓고 그게 작년 11월 달에 이제 매도가 됐으니까 끝내자마자 바로 또 이제 물건 찾기 시작했어. 맞아요. 하나 낙찰 받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임장도 못 다니고 근무 자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한참 임장 못 다니시고 그러다가 다시 임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빌라를 딱 받은 거죠. 처음에 물건은 허그가 인수 조건을 포기한 거여서 따로 명도비가 안 들어갔어. 맞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도 공실이 1년 정도 돼 있었는데 이거는 허그가 포기한 물건이 아니라 여기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전액 배당을 받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처음 물건은 뭐 만날 사람도 없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물건은 직접 대면을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명도 확인서도 줘야 되니까 직접 와서 이제 만났잖아요. 처음 이렇게 만나서 명도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어요. 감정 상하지 않게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약간 감정이 상할 뻔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 그때였구나. 네. 그래서 대표님이 그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결책을 알려주셔서 서로 웃으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명도를 했고 명도비도 안 들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처음에 좀 불안해 하셨어. 맞아요. 다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협조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그쵸. 이분들은 어쨌든 이사를 이제 나가셨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안 살고 계시고 있는 상태인데 배당을 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불안해 하셔서 배당 날 이제 잡히고 나서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명도 확인서하고 드려서 배당을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명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아까 약간 감정이 상할 뻔했다 그 얘기가 부부가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아내분이 임신 중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이제 공과금 미납된 것들 안 찾았으니까 그것들은 못 내겠다. 저한테 전화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그랬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분들도 고생했으니까 맞아요. 우리 처리하자. 어쨌든 그리고 처음 물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물건도 공실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시가스비,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계속 미납인 상태에서 우리는 처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낙찰자가 인수 안 하잖아요. 조금 번거롭게 전화 좀 몇 번 하면 네. 해결을 결국 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실이 오래돼 있거나 공과금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는 낙찰 받으신 분들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국전력이든 도시가스든 연락을 해서 내가 낙찰자인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하면 기존에 연체된 거는 우리가 인수를 안 해요. 이거는 꼭 알고 우리가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들어간 돈이 명도비나 이런 거는 들어간 돈이 없어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명도가 그럼요. 끝났다. 네. 근데 일부러 이런 물건을 골랐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신축급, 그 다음에 명도가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낮은. 거. 그래야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니까. 맞아요. 그런 물건이 딱 이거였어. 그래서 그때 임장 갔다 와서 여기가 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요.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남향이에요. 빌라 남양 보기 힘든데 완벽하죠? 너무 좋아. 다른 거 수리할 게 없었죠. 네. 여기가 지금 싱크대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해놓으신 줄 알았어. 근데 원래 있던 거라면서요. 맞아요. 네. 가스레인지 옵션도 원래 있는 집이어서 이거 네. 싱크대 했는데도 너무 좋아. 맞아요. 한샘으로 시공이 돼 있고 이 집에 제가 네. 명도 끝나고 바로 도어락 설치를 새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도어락 기사님이 문만 봐도 안다고 이 집은 그쵸.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네, 여기가 안방이 엄청 크게 빠진 집이에요. 그러게. 신혼부부에 특화된 그런 집입니다.
체감도 너무 좋아. 말씀드렸죠? 남양. 남양. 여기 안에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2개죠. 한 2개예요. 따로 화장실 손본 거 없죠? 네, 수리 안 한 상태 그대로인데 이미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이 집은. 화장실도 좋고. 여기가 거실 화장실이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좀 작거든요. 여기는 커요, 둘 다. 그쵸? 네.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거실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하고. 맞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가 작은 방. 이게 3룸이죠. 맞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방 3화 2. 처음 낙찰받은 빌라는 보일러까지 수리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되죠. 그 네. 키가 따뜻하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도배도 한 거 아니죠? 안 했어요. 도배는 부분 도배를. 두 부분 도배만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면만 했어요. 2면만? 그런 잘했네. 식으로 이제 금액을 좀 아꼈고 중문도 원래 설치가 돼 있었어요. 10년이 안 된 빌라이기 때문에 이런 중문이나 이런 거는 다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작은 방인데 여기도 방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을 써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다용도실 그런 느낌. 여기서 그냥 담배 태우실 것 같은데. 명도가 이게 언제 끝났죠? 명도가 끝난 지 이제 한 달. 한 달 정도 됐고 명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부동산에 싹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듣기로는 계속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집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2달 정도 됐나요? 맞아요. 빨리 안 팔린다고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여기가 5층이잖아요. 네. 엘베도 있고. 네. 근데 다른 층에는 또 공매로 받은 물건도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맞아요. 같은 라인에 3층, 4층. 그분들이 처음에 매매가를 좀 높게 내놨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낮게 내놓으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내렸다면서요. 네, 가격 조정이 지금 좀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맞춰진 상태예요. 한 가격으로 새 물건이 가격이 맞춰진 상태인데 누가 먼저 팔려도 언젠가는 팔릴 테니까 여유를 갖고 제발. 제발 제발 좀 여유를 갖고 왜 이렇게 조급해. 진짜 싸게 받긴 했잖아요. 이게 얼마에 받았죠? 2억 4천에 받았어요. 2억 4천 정도에 받았잖아요. 그때 입찰자가 2명이었죠. 네, 이거는 대출 몇 프로 나왔어요? 82% 받았습니다. 82%? 네. 그러면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예요? 한 4,800 정도 들어갔어요. 4,800? 네. 그럼 4,800 정도 들어가서 이것도 어쨌든 지금 내놓으신 금액대로 팔면 한 2,50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2,500 정도? 지금 내놓은 가격대로 하면 이것저것 다 빼고 네, 그렇죠. 다 빼고 2,500 정도 네. 수익이 남는다. 첫 집보다는 들어간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축인 빌라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 집은 어쨌든 이것보다는 좀 싸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좀 적었고 대출도 많이 나왔고 대출도 그것도 90%가 나왔으면 맞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경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랑 1대1 한 지가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우리가 여름 때 했어. 네, 1년도 2년이 안 됐어. 2년이 이제 안 됐죠 아직. 네, 한 7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2개를 받았어요. 하나는 벌써 팔았고 그러니까요. 하나를 지금 또 했어. 근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부동산 경매는 공부하는 방식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근데 내가 하나를 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게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당해세 공부를 완벽히 끝냈거든요.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해. 맞아요. 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책만 보고 강의만 듣고 유튜브만 보면 그거는 공부가 안 돼. 실제 내 돈이 들어가야 찾아보고 질문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진짜 경매를 좀 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받아보고 물론 문제 없는 걸로 대출도 받아보고 명도도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이런 걸 한번 다 한 사이클을 겪으면 그게 다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빌라만 이제 2개 받으셨고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뭐 전업 투자자처럼 매일매일 매주 입찰을 못 하더라도 1년에 한 2-3건만 사고 팔고 하더라도 경매로 수익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회사 근로소득도 따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돈도 모아서 조금 더 좋은 거 해도 되고. 맞다.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에 우리 구로에 있는 빌라 낙찰 받았을 때 그때 대출도 처음이었고 생애 첫. 그 다음에 당연히 경매 처음이었죠. 저 그때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그쵸.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집도 사본 적이 없어. 맞아요. 처음 이제 집을 사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게 서울에 내가 집을 샀다.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생애 첫.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되게 흥분도 하고 감격스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대출 받으려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크카드만 쓰고 있는 거야. 저도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지금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어리신데 돈은 꽤 모았어. 제가 그 나이 때 상상할 수 없는 저축을 한 거예요. 진짜 알뜰하게 저금을 하셨는데 보니까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로만. 경매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도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집을 사면서 은행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신용카드도 꾸준히 쓰다 보니까 한도가 금방금방 늘고 신용점수도 금방금방 오르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신용카드를 안 쓰고 아니 어떻게 신용카드를 안 쓰고 그동안 살았지? 부자가 되려면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대출을 꼭 해야 되잖아요. 보통 대부분. 근데 은행에서는 소득이 없으신 분들, 주부분들 뭐 이런 분들은 소득이 따로 없으니까 대체소득. 네, 대체소득을 가지고 은행에서 판단을 해요. 신용카드로 소득 증빙을 은행에서 하는데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되면 그것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쓰는 게 좋죠. 체크카드도 증빙이 되기는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신용카드를 잘 써서 신용 점수를 올리는 맞아요. 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신용카드를 그래서 내가 1년에 1억을 쓴다고 그렇게 소득을 안 잡아줘요. 보통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연봉 한 5천 정도 되시는 분들 그 정도 연봉 소득 기준으로 이제 은행에서 하니까 과도하게 막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신용카드는 쓰잖아요. 내가 관리비를 내거나 핸드폰 요금을 내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쓰는 게 경매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할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제 30이신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로 2개나 낙찰 받고 하나는 또 잘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계시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경매를 내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생각만 가지지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물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경매를 하려면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돼. 당연하죠. 그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 알아야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물건을 경매로 하자라고 하잖아요. 쉬운 물건이라는 게 권리상 아무 하자가 없는 거. 근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물건이라고 낙찰이 쉽나? 낙찰 쉽지 않아요. 어렵죠. 예. 낙찰 받고 조급해지면 그동안 우리가 낙찰 받기 위해서 진짜 고생했잖아요. 덥거나 춥거나 계속 임장 다니고 입찰도 가야 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물건도 찾아보고 이렇게 어렵게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조급한 마음에 싸게 판다?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이왕 이렇게 받았으면 그래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격으로 파는 게 좋잖아요. 내가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부동산도 되게 많이 내놨고 계속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정기적으로 내용들 피드백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예 여기가 좀 수요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을 우리가 높게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높으면 사람 보러도 안 와요. 근데 지금 보러 오잖아요. 매수자가 붙었을 때 그때 결정을 하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조정을 해서 엑시트를 할 거냐. 그런 문의가 오면 저랑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경매를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터디 모임 갈 수도 있고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울 수도 있는데 뭐가 맞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꼭 경매로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낙찰 받고 처음 여기 내부를 봤는데 제 예상보다는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슬리퍼도 깨알같이 갖다 놓고 이거 디퓨저 방향지- 세팅해놓고 네. 하여튼 틈틈이 여기 와서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 물건이 만약에 지방에 있어봐 이렇게 신경 못 쓴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것만 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내려가서 내놓은 부동산도 한번 들려서 사장님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예 감사합니다.